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의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오늘 TCC는요, 킬러 문항 이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기를 쌓는 공부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는 기출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실제로 겨울방학 공부법 관련 영상에서도 제가 겨울방학 때까지 그래도 기출까지 끝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떤 단계에서 시작을 했든 이 기출 분석을 좀 시작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기가 이제 올 때가 돼서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2025 수능 대비를 위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위해서 우리가 킬러 문항 이슈라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킬러 문항 이슈가 발표되면서 이 수능 영어라는 게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능 영어라는 게 되게 큰 변화를 맞이했고 출제 양식이나 뭐 출제 방식 또는 출제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변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하면서 이렇게 변화한 상황 속에서 변화한 출제 기조 하에서 여러분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제 루미너스라는 기출 분석 강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최신 경향. 자, 작년 평가원 영어 1등급 비율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면 2024 6월 모의평가, 그 다음 9월 모의평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킬러 문항 이슈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 6월 모의평가 때는 1등급 비율이 7.62%가 나왔단 말이지. 이 7점대에서 8점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문제가 난이도가 좀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어려웠고 거기서 한 10%대까지 올라가면 좀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작년 6월은 사실상 영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9월과 6월 사이에 킬러 문항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영어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아주 많이 쉬워지려나? 변별력이 좀 많이 없어지려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웬걸 작년 9월 평가원 때 1등급 비율이 4.37%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도 1등급 비율이 4.71%로 4%대를 연달아서 기록합니다. 자, 이 4%대가 여러분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로 사실상 1등급 비율이 평가원 시험에서는 4%대로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5%대를 기록하는 게 가장 이제 최하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하방이 깨져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의미하는 바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그리고 킬러 문항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킬러 문항 이슈랑 관련된 이 논점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절평 그리고 킬러 문항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아무리 영어가 절평이지만 90점만 넘으면 되긴 해.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등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90점을 맞기 위한 그 길에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 수능 영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는 과목입니다. 1등급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라 90점만 받으면 돼라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학업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노베야. 노베인 상태에서 90점까지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 가성비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초를 쌓아서 고득점까지 가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오래 걸려요. 그냥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 조금 풀어본다고 등급이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언어라는 걸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만큼 이 과정은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이걸 되게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고 있어. 절평이라고 해서 반드시 90점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쉽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의 1등급 비율 수치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어를
조금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변화한 출제 트렌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 트렌드를 대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영어가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를 소개해주고,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학습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며, 그래서 제 강좌에서는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영어가 어떤 점들이 변했느냐. 일단은 소재가 많이 달라졌죠. 소재의 추상성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기존의 수능 영어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기존의 소위 말해 변별력을 가졌던 문제들은 거의 10이면 9은 수상적인 글, 그러니까 철학 제시문들이 많았어. 뭐 플라톤의 견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황금률이 어쩌고, 이런 철학적인 소재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런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한번 지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경우들은 좀 줄어들 거고요. 철학 제시문 출제 빈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알만한, 그러니까 고교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란 뜻이야. 자, 그래서 제시문 자체의 소재가 되게 간단해지면서 중하위권 학생들도 도전해 볼 만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시문 자체는 이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1등급 비율 수치에서도 봤듯이 소재의 추상성이 떨어졌으면 난이도가 쉬웠어야 되는데 오히려 난이도는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그건 뒤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겠지만, 일단은 제시문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읽기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소재의 추상성이 아니라 문장 구조의 단순화를 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시문 자체의 문장 구조가 쉬워졌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빈칸 추론에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 있죠? 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여러분들 기존에는 한 3줄, 4줄 이렇게 길어지는 것들이 많았어. 근데 요게 한번 지적을 받습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막 관계사절 들어가고 이중부정문 들어가고 너무 길고 복잡해지면 학생들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내지 마라. 이런 한번 발표가 있었어요. 요게 지적을 한번 받으면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정말 유의미하게 짧아졌거든. 이건 내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게 작년 6월 평가원. 빈칸이 포함된 딱 한 문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길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이 맥락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일이었어. 이렇게 변별력을 요구했던 게 킬러 문항 이슈 이전의 문제들이라면, 작년 수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엄청 짧아졌죠? 이렇게 봐봐. 진짜 많이 짧아졌잖아. 이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 자체에 맥락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자, 이런 얘들아 변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 문제를 조금 어떻게 내겠다는, 쉽게 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 보이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가 아직까지 오히려 기존에 비해 더 어려워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할 테지만, 일단 이렇게 문장 구조가 단순화됐다라는 요 얘기, 자, 우리가 이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봐. 우리 기출 분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런 구조의 문제가 더 많겠어? 이런 구조의 문제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기존까지는, 킬러 문항 이슈 발표 이전까지는 이런 구조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거 요즘 수능 트렌드에 너무 어긋나. 이런 거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그럼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 큰 도움이 돼, 안 돼?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요즘 킬러 문항 이슈 트렌드에 어긋나는 문제들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커리큘럼 구성하면서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 킬러 문항 이슈로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 어떡하지?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거 너무 많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이걸 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제시문을 선택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엄격한데,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를 다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 사실상 문장 구조만 건드려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2025 루미너스라는 기출분석 강좌에서 제공하는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어긋나는 녀석들을 다 변형시켜 놨어요. 무슨 말이냐? 킬러 문항 사례로 변화된 출제 트렌드가 지금 뭐였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짧게 가자였잖아. 그걸 반영해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한 것들은 제가 문장 구조를 다 간단하게 변형해서 수록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메리트는 가져가되 최근 트렌드에 어긋난다라는 디메리트는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제가 일종의 약간 대안, 그러니까 뭔가 타협점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분석 강좌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항은 다 최신 트렌드에 맞춘 형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교재에서 저랑 강좌로 다루는 문항들도 마찬가지고요. 곧 판매가 될 예정인 위클리9이란 주간지에 있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을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시키겠다라는 뜻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수능 32번이거든요. 지금 빈칸 앞뒤로 이렇게 절들이 너무 많이 추가되어 있는 이런 구조. 요즘 수능 트렌드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끊어주면 돼. Cities drive taste change. This is because 하고 또 끊어주고 이후도 대의로 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요만큼까지 길었던 빈칸 문장이 어떻게 짧아져? 이렇게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상 얘가 기존 트렌드에 어긋나는 이유는 문장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져서 그러니까 딱 문장 구조 하나가 문제였단 말이지. 그럼 그 구조는 내가 바꿔줄 수 있잖아.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전부 다 바꿔서 수록해 놓고 해설도 다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해설지도 마찬가지로 다 바꿔진 형태의 해설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줄까? 얘도 마찬가지. 이거 봐봐. 지금 얼마나 길어. 자, 앞뒤로 정말 길잖아. 지금 이만큼이나 길어 있는 문장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앞뒤로 끊어서 이렇게 짧게 바꿔주겠다. 자, 얘를 이렇게 수록하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킬러 문항 이슈에 어긋나지 않는 문제로 바뀔 수 있게 된다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바꿔서 다 수록해 놓은 게 2025 루미너스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빈칸 추론 문제는 다 이렇게 기존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일일이 수작업하고 해설지 다 수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지의 어떤 폼도 조금씩 바꿔야 되는 일들이 좀 있었어. 하지만 다 했어요. 다 해서 이미 개강되어 있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미 대치동, 목동 현장 강의에서 듣는 현강 친구들은 다 이런 변화된 문제들로 나랑 같이 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강 친구들도 이제는 이렇게 변화한 트렌드에 맞춰서 발맞춰서 같이 따라오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의 기출문제들 그냥 풀고 그냥 뭐 출제 기조에 어긋나지만 그냥 보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우리 변화된 트렌드로 다 바꿔놨으니까 이대로 현명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변형시켰다고 얘기하면 친구들 중에 간혹 가다가 선생님 내용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용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딱 문장 구조 하나만 딱 바꿨으니까 정말 기출문제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한 어떤 킬러 문항 이슈라는 그 취지만, 그 트렌드만 딱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서 바꿔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현명하게 좀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화된 출제 기조를 일단 한 묶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함정선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칸 추론뿐만 아니라 소재의 추상성도 마찬가지죠. 뭔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쉽게 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됐어? 뚝 떨어졌어. 지금 역대급으로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영어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시문이고 두 번째는 선택지야. 이건 사실 예견된 내용이었어. 제시문이 제시문이 쉬워지게 되면 여러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건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선택지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킬러 문항 이슈 발표가 되고 나서 9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 전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제시문이 쉬워졌어. 근데 변별력을 똑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면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선택지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모든 강의 영상에서 다 했어. 정말로. 그랬는데 실제로 9월 평가원에서 딱 함정선지가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가 되게 되죠. 지금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도 비슷할 겁니다. 제시문이 쉬워지면 선택지가 어려워질 거야. 작년에 이렇게까지 수능 영어가 어렵게 나왔던 이유는 함정선지 때문인데요. 글은 쉽게 선택지는 어렵게 가져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지도 모르고 쉽게 풀고 쉽게 틀리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얘들아 시험 어땠어? 물어봤는데 다들 쉬웠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절대 그랬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다음 스토리에다가 얘들아 채점하고 다시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애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 선생님 쉬운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까 의문사를 너무 많이 했다. 실제로 작년 킬러 문항 이슈의 키워드를 쉽게 재미있게 표현하면 의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육하원칙의 그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의 죽을 사야. 그러니까 물음표 죽을 사.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렸다는 거야. 그만큼 함정선지의 비율이 높아져서 여러분들도 선택지를 소거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만 내가 알려줄게. 자, 작년 9월 평가원 때 많은 친구들을 괴롭혔던 함정선지 문제인데요. 자, 1번 선택지가 왜 틀렸냐면 멘델의 이론은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았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좁혀졌다라는 취지는 정말 너무 맞는 말인데 선후관계가 틀렸어. 자, 멘델의 이론이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현대의 문제들이 멘델의 이론을 따라잡은 겁니다. 얘가 더 우월하거든. 더 열등한 애가 우월한 애를 따라잡는 게 맞잖아. 앞뒤가 바뀌었어.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최초로 등장한 거야. 5번도 마찬가지. 멘델의 이론이 대중의 인정을 얻은 건 맞거든. Acceptance of the public은 맞거든. 근데 앞에 무슨 글자? re라는 두 글자가 틀렸어. 자, 이 접두사 때문에 선택지가 틀려버리는 케이스. 얘도 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히 주제만 잡아서 빈칸을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소거할 때 조금 더 엄격한 내용일치상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애들이 해본 적이 없죠. 작년엔. 이런 기출이 거의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오답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요 방학 때 평가원 이전에 나랑 이런 연습들을 같이 하잖아. 그러면 사실상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답률이 그렇게 높고 1등급 비율이 떨어졌던 건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갔다라기보단 이 변화한 출제 기조를 적응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지를 소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틀렸던 거야. 근데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나은 양상이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이 겨울방학 때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2025 루미너스는 어떤 점들이 다르냐?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수록한다라는 거, 문장 구조를 킬러 문항 이슈 트렌드에 걸맞도록 모든 문장 구조를 다 신경 써서 변형해놨다라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함정선지 소거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뒤에서 슬라이드로 보여주겠지만 전 이미 작년 커리에서도 선택지 소거하는 기준을 되게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한 2배는 강화해서 알려줄 겁니다. 모든 선택지들을 다 어떤 기준으로 소거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아예 단원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정도로 함정선지에 대한 소거법 정말 강화해서 알려줄 거야. 정말 믿고 따라와도 될 정도로 되게 체계적으로 알려줄 거니까 따라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강좌로 끝내는 기출분석. 제가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는 루미너스가 유일합니다. 다른 강좌는 다 자체 제작 문항들 아니면 기초 다지는 문항들, 실무 이렇게 진행되거든. 기출 분석하겠다? 그럼 루미너스 말고는 들을 게 없어요. 제 커리에서. 딱 그 하나로 끝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2월에서 3월까지는 이제 완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강 후기 봐봐. 다른 것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어 강좌들에선 접하지 않는 저만의 탄탄한 접근법, 해결 전략들, 그리고 해설지, 선택지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설지가 되게 자세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독학이 가능할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해설지에는 본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글에 대한 해설들이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고요. 어려운 문장들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해주며 선택지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 한 강좌로 기출 분석을 아주 그냥 꼭꼭 씹어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답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주는 강좌다. 뭐 등등의 수강 후기들 이투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한 강좌로 평가원 기출 7개년을 분석하는 강좌고요. 7개년의 기준은 무엇이냐? 절대평가 전환 이후의 문제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주간지가 따로 부교재로 나가요.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판매가 시작될 것 같은데 작년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강의 해설 너무너무 좋은데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주간지 커리큘럼을 따로 별도로 구성을 했거든요. 위클리 9이라는 부교재가 설 연휴 이후로 동시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구매해도 똑같이 포토카드 이런 거 다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변화한 수능을 가장 먼저 따라가는 강좌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까지 킬러 문항 이슈를 섬세하게 반영한 강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없을 거라 생각해. 그만큼 정말 섬세한 출제 기조의 변화들도 다 반영해서 내가 다루고 있고 강좌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정말 트렌드에 뭔가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 루미너스랑은 그래서 되게 달라요. 작년 강의를 듣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조금 말리고 싶은 게 킬러 문항 이슈 반영된 이후 강좌라서 이게 훨씬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형해서 수록하고 있고요. 함정선지 소거법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확실한 전략.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유형을 다 다룰 거고요. 각각의 유형들별로 세부적인 케이스 정말 자세하게 다 뜯어볼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들을 정말 확실하게 수립해 줄 건데 애매하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 줄 거예요. 유형별 큼직한 전략, 그리고 이 큼직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케이스까지 다 섬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루미너스가 작년에 제 강좌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강좌 중에 하나야. 되게 루미너스만큼은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의 말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제 시그니처 강좌예요. 독해 기출 강좌잖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만큼 올해는 특히나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대치동 현장 그리고 목동 현장 강의에서 이미 많은 수험생들한테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강좌니까 인강으로 따라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딱 검증된 강좌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선택지 분석도 강화되어 있고요. 작년 수능 트렌드가 함정선지였던 만큼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글을 읽어내고 뚫어내는 연습보다 쉬운 글을 읽고도 선택지를 어떻게 하면 소거할 수 있을지를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CC 영상 맞춰볼 건데요. 자, 급변하는 수능 시대야 지금. 여러분들 수능에서 또 어떤 점들이 바뀔지 사실 100% 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변화한 수능 내용을 잘 받아드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할 의지만 갖고 있으면 돼. 나머지 어떤 복잡한 얘기들은 제가 다 공부해서 제가 다 강좌에 녹여낼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것만큼도 하기 힘든 삶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라는 것만 잘 따라오신다면 적어도 뒤처질 일은 없다라는 얘기야. 그만큼의 믿음은 갖고 수강하셔도 될 만큼 영어를 잘해요. 제가 잘하고 트렌드 분석 이런 것도 잘하고요. 젊은 마음으로 젊은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담아 드릴 테니까 제발 부디 열심히 공부할 생각만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루미너스 폰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